나는 참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다. 정신분석가 굴두는 나는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다라고 믿는 아이 때의 착각은 성장하고 학교에 들어가고 세상을 배우면서 다음의 4가지 잘못된 가정으로 발전한다고 했다. 첫 번째 잘못된 가정은 10대의 지배적인데, 나는 언제나 부모님의 우산 아래 살 것이라며 그분들의 현실감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은 20대 때 가지는 사고방식으로 의지와 인내를 가지고 부모님의 방식대로 살면 결국은 성공할 것이고, 만일 좌절하거나 지치거나 할 수 없게 된다면 부모님이 와서 나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여긴다. 세 번째 잘못된 가정은 20대 후반에서 30대에 가질 수 있는 믿음으로 인생은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다. 내 안이나 내 인생에서 어떤 불가해한 것이나 모순된 것은 없고 내 뜻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 잘못된 가정은 중년기에 이르렀을 때 갖게 되는데, 내 안이나 세상에 악이란 없다. 악마는 추방되거나 제압될 수 있다라고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막상 중년이 되면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왔어도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 아무리 착한 아이, 좋은 사람이 되어도 아무도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전쟁이나 쓰나미 같은 재앙으로 처참히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한순간이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도 본다. 비록 우리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세상의 어두운 모습을 많이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두려워 보지 않으려 했던 마음속의 어둡고 파괴적이고 불가사의한 부분을 보게 된다. 프로이트가 이들아 부른 우리 무의식의 시면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고 위험한 내적 세계로의 여행은 우리 마음 안에 파괴적인 힘과 창조적인 힘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도 무작정 억누르기보다 조절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타인의 감정도 쉽게 공감하면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좀 더 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더 자유로워지고 더 원기왕성해지고 더 대담해지며 더 많은 색채를 지니고 더 창조적이 된다. 한편 중년의 나이가 되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언제까지 내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부모님이 병들고 늙고 죽는 모습을 보며 무한한 줄만 알았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 또한 언젠가는 병들고 늙고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고통이다. 이 고통으로 인해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회상한다. 그 과거에는 많은 고통과 회한이 자리 잡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나에게 준 상처, 혹은 선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아프게 한 상처의 기억들, 그와 함께 떠오르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준 상처, 질투와 경쟁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기억들이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은 메어질 듯이 아파온다. 하지만 과거를 회상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안 우리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많은 사람들과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느끼게 된다. 이전의 시간들을 떠나보내며 과거의 나와 이루지 못한 꿈을 떠나보내며 나와 세상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슴 속에 남아있는 열정이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나와 내 주변을 훈훈하게 데우고 있음을 느끼면서 말이다. 나의 경우 만약 파킨슨 병에 걸리지 않아서 삶을 돌아볼 시간을 얻지 못했다면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사람들과 인생에 대해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파킨슨병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만 해도 나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세상을 참 많이 원망했더랬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나는 참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다. 병으로 인해 잃은 것들도 많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은 움직이고 싶어도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자체가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졌다.
손가락과 팔, 다리,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파킨슨 병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치매가 있는데 나는 아직 치매가 오지 않았다. 진단받은 지 벌써 22년인데 아직까지 치매가 오지 않은 건 기적이다. 그래서 이 책을 쓰고 있는 것 또한 기적이다. 지적 능력이 아직 남아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또 병에 걸려 병원을 그만둔 뒤로 환자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덕분에 나는 그럼에도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딸은 어느덧 결혼해 아이를 둘이나 낳았다. 덕분에 나는 두 손주의 할머니가 되었다. 부모님에게서 나에게로 온 삶의 흔적들이 딸을 넘어 손주들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나는 가끔 손주들을 보고 있으면 인간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진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가치들이 딸에게 전해지고 그 가치가 또다시 손주들에게 전해지는 순간들을 접하며 내게 남아있는 날들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된다. 사랑하는 딸과 손주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하기에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든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어쩌면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삶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 싶다. 인생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 가을의 문턱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수확하며 받게 되는 풍성한 선물.